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1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미영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만큼 특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회식 첫 번째 순서는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 가운데 하나인 포용국가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 네 번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KDI의 홍장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각 세션을 맡아서 지원해 주신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보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엘렌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4개 세션과 종합토론에서 고견을 들려주실 국내외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는 부와 자원과 권력이 편중되는 오랜 집중 문명의 시대가 지배했습니다. 집중 문명의 고도화는 가혹한 억압을 낳아 당대 인류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후에야 비로소 공정과 협력의 가치를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원초적 협력의 형태인 노동협력 이래 종교협력과 이념협력의 시대가 열렸고, 노동과 종교와 이념은 다시 집중문명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착취와 억압과 통제가 제도화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념 협력이 해체된 인류에게 새로운 협력 문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는 노동과 종교와 이념을 통한 협력이 쇠퇴한 후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의 협력 문명 시대, 가치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협력 문명의 근원은 공동체적 자기애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기 공동체에서부터 인류 공동체로 확장되는 공동체적 자기애입니다. 공동체적 자기애는 무엇보다도 포용의 가치를 통해서 협력과 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용은 협력과 연대의 뿌리이며 협력과 연대는 포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치와 공존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용을 통한 협력의 질서야말로 인류가 열어야 할 신문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자기애와 포용의 정신으로 협력과 연대의 질서를 구축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를 포용에 기반을 둔 혁신의 비전으로 정확하고도 거침없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은 바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비전을 나르는 또 하나의 수레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첫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2018년 9월에는 포용국가가 국가 비전의 하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는 신남방 정책을 주제로 아시아의 평화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고, 다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토론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남은 1년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회장으로 마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중첩된 거대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집권 초기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는 예측하기 못한 3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2017년 북핵위기는 평창올림픽과 다자 외교,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일 통상위기는 우리의 반도체 부품 산업의 위기이자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 특화단지 건설 등 기업과의 다각적 협력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명사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적 협조에 기반을 둔 개방, 투명, 민주방역이라는 협력주의 패러다임으로 전면적인 봉쇄 없이 팬데믹을 억제한 방역 표준국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과에 선제적 경제 대응력을 더해서 주요국 중에서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고 성장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1.6%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제기구의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빠른 회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지난해 113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국제평가기관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도 상승해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국민과 함께한 위기 대응과 미래 대응의 성과는 최근 G7 정상회의, P4G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외교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유례없이 높아졌고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지구 공동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국정성과는 오로지 국민이 만들어주신 국민의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는 우리 국민의 자신감의 역사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지난 4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대 강국론으로 제시한 위기 대응, 미래 대응, 복지 확장, 권력 개혁, 한반도 평화 유지의 5대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도 정의의 실현과 대립과 분열을 넘은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은 일관되게 관철되어 왔습니다. 포용 공동체라는 우리의 목표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이고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된 격차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세계 표준을 제시해야 하는 선도 국가로의 도약은 더 많은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비전과 성과를 돌아보는 오늘 컨퍼런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문명과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개사셨습니다.
네 번째 개최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핵심 가치들 또 대한민국의 도약 방안을 논의해보는 이 시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의 공동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격려사를 해주시는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염원에 응답하여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벌써 출범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촛불 시위를 통해 분출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하에 그리고 그것의 진전된 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하에 추진되었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 목표와 이에 따른 20대 국정 전략 및 100대 국정 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한일 간 무역 분쟁 속에서 추진된 소재 부품 장비 정책의 강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롯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 문재인 케어를 비롯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복지의 강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정상회담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갑작스레 도래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활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용 축소를 막아내는 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년 반여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 위기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기여와 전 국민의 협조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이 위기에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봉쇄 없이도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나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같은 대처가 위기 때마다 그 힘을 발휘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단기간 내에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회복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그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이제 회복과 도약이 논의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포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과중한 돌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회복과 도전은 사회적 약자들을 감싸 안는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국정과제는 올해 4%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디지털 뉴딜과 탄소 중립의 목표까지 더해진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의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가는 포용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의 토론회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그리고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혜구 이사장님의 환영사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포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들, 또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들, 포용적 회복, 포용적 도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축사는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오늘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다 함께 축사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행사를 주관하시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컨퍼런스가 빛날 수 있도록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앨런 버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펼쳐질 컨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모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4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에 강한 정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코로나19 팬데믹도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힘입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루는 이런 성과들을 잘 정리해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고 누군가는 낙담하는
그런 불균형한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그런 따뜻한 회복, 포용적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저는 코로나19를 맞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열띤 논의를 통해서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제언을 기탄없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의 회복, 포용, 도약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Inclusive Korea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영상 또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지난 4년간의 성과들을 또 잘 정리를 하고 도약, 회복 이런 시간들임을 알려주셨는데요. 특히나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포용적인 회복, 포용적인 도약 이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임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격려사 이어갑니다. 오늘 격려사를 위해서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입니다. 네, 오늘 정책기획회와 경제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회의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조대엽 정책위원회 위원장님, 정혜구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님, 그리고 주관하신 K대의 홍장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마침 캐나다 고등연구원 시파의 지원을 받은 혁신과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제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마침 이 시파의 이사장 겸 소장인 번스타인 또 박사께서 이어지는 세션에서 또 연사로 참여하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또 코로나 위기라는 3대 위기 상황이 돌발에 따라서 이 위기 극복에 먼저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위기 극복으로 우리 정부가 위기에 강한 정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선언 등 미래를 여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아동수당 도입, 공공의료 강화 등 복지를 확장한 정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 공정거래 확립 등으로 권력을 개혁한 정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경제 외교 다변화 등 평화 시대를 연 정부로서의 저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는 풀지 못한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현 단계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S, 강점은 한국경제는 기존의 튼튼한 제조 대기업과 신흥 디지털 플랫폼이 동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강점,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위크니스, 약점. 그러나 코로나19 시 와이링 하니스 같은 중국산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조립이 중단되는 등 사태를 보여주듯이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유지라는 과도한 세계화라는 것이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첨단 기술은 미국에, 일본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이중 구조도 미중 갈등 상황하에서 드러나는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요인, opportunity. 한편 최근 미중 갈등과 대중 관세 부과 등으로 보호무역지 기조로 인하여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코로나 및 한일 갈등에 따라서 IT를 뒤로 잇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바이오 산업과 소부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귀중한 기회 요인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중국의 임금 상승, 디지털화 및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리쇼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서 리쇼링을 좀 더 안착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을 뜨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각종 가치 사슬을 좀 더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 요인, 트렛인데요. 그러나 초기에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등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영업, 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지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위험 요인입니다. 또한 실물 투자보다 주식, 부동산 및 금융 투자가 증감에 따른 금융화 가속화, 또 K자 협약에 따른 불평등 및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방식에 추가하여 유연 근로시간제, 디지털 공장의 도입과 확산, 대중소기업 간 역량 공유 및 정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보육, 육아, 교육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 부분의 강화로서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고 동시에 여성의 근로 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여성 고용률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즉 요약하면은 강점은 더 잘 유지해 나가고 약점들은 보완하되 기회 요인은 살리고 위험 요인은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년차에 들어는 현 시점에서 남은 1년의 기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여 원래의 비전인 포용적 혁신 국가를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려사 감사합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이셨습니다. 한국경제 강점, 약점, 또 기회 위험에 대해서 또 잘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격려사 청해 듣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Inclusive Korea 2021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고유한 통일연구원 원장님 등 행사를 함께 이끌어 주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될 컨퍼런스는 K방역,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 공정사회 등의 키워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여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청사진을 그려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정혜국 경사연 이사장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가는 세계 선도 국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이나 우리는 방역과 경제 위기의 극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단절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포용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지혜가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시적절한 시기에 그간의 공과를 정리하고 회복과 도약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